지난해 1월 3일 공수처와 경찰의 공조수사본부가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습니다. 관저 출입문은 버스로 가로막혔고 이를 뚫고 뛰어올라가는 체포조 수사관들은 경호처에 막혔습니다. 이런 체포 저지 작전엔 일반 사병인 55경비단 소속 병사들까지 동원됐습니다. 총알바지죠 그게. 거기를 총알바지로 그게 쓰고 있냐고요. 진짜 말도 안 되게. 결국 1차 체포 집행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경호처 강경파를 중심으로 경호처 무력대응팀, 일명 캣을 투입하자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경호처 무력대응팀은 대통령 경호처와 경찰 특공대 스왓, 대북작전도 맡고 있는 707 특수임무단에서 선발된 최정예 총기무장 경호부대입니다. 캣 요원들은 일반 요원들보다 훨씬 화력이 세고 다양한 무기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이 같은 기류가 전달되자 당시 경찰 101 경비단장은 바로 다음 날인 4일 오전 캣 소속 스왓 전원을 대통령 관저에서 철수시켰습니다. 관저에서 나온 경찰 특공대원은 대통령실의 한 집무 공간에서 무장 해제 상태로 대기했습니다. 1차 체포 저지 후 무장팀의 한 축인 스왓이 철수하면서 경호처 무력대응팀은 무력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국가의 공권력끼리 충돌할 수 있었던 비극적인 상황은 이러한 저항으로 인해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경찰은 총 쏠 실력도 없고 총은 경호처가 제일 잘 쏜다. 1차 체포 집행을 막아내자 윤 전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호처를 지휘하는 듯한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카메라에 잡히고 소총을 든 직원들이 삼엄하게 경비를 섰습니다. 하지만 경찰 특공대에 이어 707 특임단, 55 경비단까지 빠지면서 그들의 계획은 무산됐습니다. 이어서 정혜성 기자입니다.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던 지난해 1월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성훈 차장 등 경호처 간부들과 점심을 먹으며 무장을 지시했다고 특검은 보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경찰은 총 쏠 실력도 없고 총은 경호관들이 훨씬 잘 쏜다며 체포조에게 총을 가진 걸 좀 보여줘라고 말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위력 순찰 지시는 이렇게 직원들에게 내려졌습니다. 바로 다음 날 검은 모자를 눌러쓴 채 소총으로 보이는 물건을 든 경호처 관계자들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특히 CAT로 불리는 대통령 경호처 무력대응팀 대원들도 등장했습니다. 머리에 CAT라고 적힌 헬멧을 쓰고 등에는 소총 가방으로 보이는 배낭을 맸습니다. 김건희 씨 최측근이 지휘하는 가족 경호부엔 무기고에 있던 기관 단총 2정과 실탄 80여 발이 배치됐습니다. 강력한 화기로 중무장한 대통령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사병화하여 재판의 집행인 법관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물리력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저지하도록. 하지만 2차 체포영장 집행에서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특공대 스왓에 이어 최정예 707 특임단, 일반 병사가 포함된 55 경비단까지 작전 투입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경호 관계자는 JTBC에 경찰 특공대가 철수하자 군과 경호처 내 동요가 커졌다며 군 707 특임단도 뒤이어 철수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네, 경찰 특공대 철수를 취재한 이서준 팀장이 나와 있습니다. 무사히 넘어가서 조금 잊히긴 했죠. 1년 전 무력 충돌 우려가 상당히 컸네요. 네, 경호처 무력대응팀 캣은 이 고화력 특수화기들로 무장한 최정예 부대로 위기 상황 시 즉각 무력을 사용해 대통령을 탈출까지 시키는 게 임무입니다. 캣 투입은 곧 무력 충돌이고 유혈 사태를 의미했던 겁니다. 무력 충돌 우려가 커지자 당시 경호처장이 사직서를 내고 경찰에 기습 출석하며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예.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물리적인 충돌이나 유혈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최상목 대행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드려서 정부 기관 간의 중재를 건의드렸고. 네, 하지만 바로 다음 날인 1월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아랑곳 없이 경호처 강경파들을 모아놓고 총은 경호관들이 잘 쏜다, 총기를 보여주라고 말한 겁니다. 예. 당시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돼서 권한도 없는 대통령이잖아요. 그런데 무력 충돌이 벌어질 수 있는 일을 저렇게 버젓이 지시했다는 게 도저히 믿기지가 않네요.
네, 윤석열 전 대통령 지금도 합리적 상황 인식이나 반성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26일 체포방해 혐의 결심 재판에서 최후 진술을 했는데요. 당시 발언 들어보시죠. 예. 경호관들을 사유화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집행했을 때는 그냥 다 도망갔습니다. 우리 변호인들만 좀 남아있고 다 도망갔고. 경찰 특공대 군 707 특임단의 이 관저 철수 결단을 도망으로 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철수해서 2차 체포 방해에 투입하지 못했으니 결과적으로 사유한 적이 없다는 궤변을 늘어놓은 겁니다. 예. 정리해보면 일선 경찰 특공대의 결단이 비극을 막은 거라고 해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도 정확히 바로 그런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예.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예. 윤 전 대통령이 바로 이런 체포방해 혐의로 10년 구형을 받았고 다음 주 금요일에 선고가 있죠. 네, 다음 주 1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방해 혐의 1심 선고가 있습니다. 형사재판 첫 선고입니다. 국가기관 간 무력 충돌이 벌어질 뻔한 상황을 만들려 했고 강경파를 제외한 경호부대 구성원 대부분이 이를 우려하고 거부했다는 사실 등이 선고에 고려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정말 끝도 없이 나오네요. 취재를 계속 잘 해주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